15년 전인 지난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 주인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력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공개 수배까지 했는데 그때는 못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전쯤 경찰은 사건 15년여 만에 범인을 붙잡았는데요. 당시 공개 수배했던 그 용의자였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5년 전의 사건 개요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네, 2002년 12월 4일 오전 1시 30분경인데요. 네. 구로구 소재에 있는 한 호프집에 그 타일공 보조로 인하던 어떤 이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강도 살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업원이 있었는데 주인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네. 2시 반쯤 되니까 그때 틈을 타가지고 가지고 온 둔기로 주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서 살해를 네. 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시키고 난 뒤에 네. 카드와 현금을 이용해서 65만 8천 원 정도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그동안 남겨졌습니다. 저기 사진이 아마 이제 방금 지나간 사진이 그 당시 아마 그 살인이 벌어졌던 그 호프집의 그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예. 테이블요. 네. 네. 근데 15년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깨진 맥주병에 남아있었던 그 지문의 일부, 쪽 지문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범인이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수건으로 전부 다 지워가지고 네. 지문들을 거의 찾지를 못했는데요. 네. 치밀했네요. 예, 현장 구석에 있는 그 깨어진 맥주병에서 네. 쪽 지문, 다시 말해서 부분 지문인데요. 엄지손가락 부분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에 이 이 수사 기술이 네.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에 서울지방경찰청 그 미제 사건 수사팀이 AFIS라고 하는 네. 이 자동 지문 인식 그 시스템 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범인을 잡고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네. 지문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한 3분의 1, 쪽지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분 지문인 거죠? 부분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그럼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렇게 정교해지겠죠. 네. 그 이전까지 네. 즉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 지문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지문 자동 인식,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네. 이제 새로 도입되면서 이것 덕분에 검거가 용이해졌다 하셨는데 또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불가능했던 이 네. 쪽 지문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민등록상에 있어서의 그 비교 지문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정이 불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네. 다양한 검색 조건을 입력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대용량 고속화함에 따라서 네. 현장 지문 또는 이 저장 지문 간에 있어서의 비교 대조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과학 수사라든가 네. 출입국 관리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FIS라고 이제 약자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2012년 이 사건은 이제 15년 전 사건이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전까지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지문이 있다면 이 지문을 발췌해서 경찰이 특정 용의자, 의심 가는 용의자들과 일일이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주민등록 자료상에 네.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지문들의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네. 경찰청에서는 2007년부터 이 해상도 화질 개선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2012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서버 능력을 확장을 함으로써 네. 식별 능력을 보다 더 개선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해상도가 더 선명해지니까 아무래도 또 부분 지문만 있어도 검거가 용이해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전 당시 이제 호프집 살인 사건 그때 정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밤에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호프집 사장인 당시 50살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보면 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살인 사건 났었다고. 가게 안 탁자 위에 혈흔이 선명했고요. 숨진 A씨의 신용카드와 현금도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거죠. 피의자가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다 둔기로 머리, 어깨 등을 수에 내리쳐 사망케 하고 현금 15만 원 등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70여만 원 상당을 강취한 사건입니다. 당시 새벽 1시 반쯤에 종업원이 이제 퇴근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명의 40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키가 좀 적은 편이다. 세일즈맨 복장인데 약간 긴 반코트 형태의 밤색 가방을 맸다.
이게 전부 다 공통된 어떤 그 진술이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몽타주가 작성이 된 겁니다. A씨의 신용카드를 쓴 사람의 인상착의도 이 마지막 손님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몽타주 그려서 공개 수배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서울 있습니다. 구로구 거제 규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의 소재지나 신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하지만 CCTV도 없었고요. 증거도 부족했고 결국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였는데요. 지난 2015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미제사건 전담반을 꾸렸고 이 사건도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제사건 전담반이 그 사건 현장에 맥주병에 남아있던 그 작은 조각 지문을 발견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쪽지문 등의 특징점을 현출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1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발전해서 또 호프집 다락방으로 올라가던 계단에 남아있던 키높이 구두의 형태의 족적 하나도 새롭게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 지문과 족적 두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이 5개월간 추적 끝에 52살 장모 씨를 검거한 겁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런 장기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초동 수사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미제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놓친 건가요? 사실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범인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그 증거인멸에 그 정교하게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이상 전개가 안 됐던 것이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쪽지문 그걸 가지고 이번에 사건을 해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네. 이 어떤 증거들이 멸실되는 그런 경우가 그러겠죠.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과학적인 수사 기법과 맞물려 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지문의 일부 쪽 지문과 또 키높이 구두 발자국, 이 족적도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요. 그때는 이걸 못 찾았던 겁니다. 그때 있던 자료인데 예, 그때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이 지문하고 달라가지고 족적 가지고는 사람을 네. 특정하기가 찾기 어려울 것 없기 같아요.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특히 키높이 구두, 네. 굽이 둥근 것을 이제 발견했고 그 크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장을 160에서 165 정도로 네. 추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들어가 보니까 유사한 그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더라라고 네.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붙잡힌 범인을 봤더니 15년 전에 공개 수배했던 그 몽타주에 나왔던 사람과 거의 일치하더라. 이런 거죠. 당시 화면을 당시 몽타주가 있나요? 네. 몽타주와 경찰이 공개 수배했을 때 당시 모습이 거의 똑같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사는 제대로 됐는데 검거까지 미치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네. 근데 이제 그 15년의 시간이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과학 수사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 같은 경우도 한 20-30년을 네.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해결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몽타주 나옵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15년이 지나서 검거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더라.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몽타주도 그리고 제대로 수배를 했지만 신고가 없었거나 네. 검거하지 못해서 신원 확인도 이름도 이제 확인하지 못한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15년 동안 지금 택시기사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시 범행하고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부분 한 14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해왔다는데 그럼 이제 살인범이 택시를 몰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좀 섬찟한 얘기인데요. 가장 여기 굉장히 무서운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가 그 네. 사람이 운전한 택시를 타고 탔을 다녔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거죠. 높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명 태완이법 때문인 예. 거죠. 우리나라 이제 공소시효가 이전에는 이제 15년 살인범 같은 경우 네. 15년 됐다가 2007년에 25년 됐다가 네. 2015년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95년에 5월 달에 있었던 그 태안이, 즉 대구에서 황산 테러 사건. 네. 그 이후로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이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 폐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네. 2015년 7월 24일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태완이법 시행 후에 장기미제 사건 진범들이 이렇게 속속 잡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태안이법 시행 이후에 네. 해결된 그런 그 장기 미제 사건들 중에서 네. 1998년도에 있었던 그 네. 노원구 주부 살인 사건,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약촌 오거리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약촌 오거리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심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여기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2001년도에 있었던 그 더덜강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네. 저 사건은 저도 약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이 그 범행 이후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요, 무기수로 복역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저 사건이 다시 그 공소시효가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즉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가석방 직전에 다시 또 사건이 수사가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태안이법이 말씀은 다시 그 사람이 풀려날 수도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석방 되기 직전인 2015년 10월에 수사가 재개돼서 네. 저 사건은 태안이법이 생기고 최초로 범인이 잡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태안이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또 과학 수사는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해결되지 못했던 장기 미제 사건들도 해결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보면은 2003년도에 그 포천 여중생 납치 네. 사건, 네. 2004년도에 그 화성 여대생 네. 살인 사건,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부산 주부 청태프 사건, 이런 미제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제 사건 해결에는 세 개의 요소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이번 같이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과학 수사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수사기관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난 뒤에 평생 동안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잘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장기 미제 사건, 하나씩 풀리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